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입담 좋고 푸근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을 통해서 풍자와 재치로 서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신문만 펼치면 이분의 얼굴을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된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바로 네컷 만화의 주인공 고바오 영감입니다. 자,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시사 만화 고바오 영감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 반세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김성환 화백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기사는 안 읽어도 고바오 영감 만화는 한 해도 안 빼놓고 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영광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 다리 관절이 좀 좋지 않고요. 네. 그 장기는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요? 네. 아니 내장. 네네네.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네. 건강을 여쭤보는데 장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그 연재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게 됐을 때 너무 많이 서운해 하셨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즘 근황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뭐 직장이 없으니까 늦게 일어나고요. 예, 아침 식사도 늦어지고 그래. 네. 좀 게을러져요, 자꾸. 네, 네. 아니 그래도 그 꾸준히 전시회도 하셨더라고. 2014년에도 하시고. 네, 그 틈틈이 네. 그런 그림도 그리고 우리. 네. 네. 2014년에는 고바오가 바라본 현대사 이런 전시회가 있었고, 네. 또 지난해에는 고바오 십장 생도전 전시회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그림 그리는 활동도 계속 하셨나 봐요, 선생님. 그치, 그런 그림은 꾸준히 그리는 힘이죠. 아, 네네. 선생님, 그리고 뭐 조금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2013년에 이 고바우 지금까지 연재해 오셨던 모든 만화가 전체가 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된 거죠, 선생님?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글쎄, 문화재청 결정에 의해서 네. 내가 무슨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 고바오 들어가는 그림 전부 문화재로 이제 결정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죠. 네. 이게 뭐 한 작품도 아니고 연재하셨던 45년 동안 그려오셨던 14,139회 모든 만화가 다 문화재로 등록이 된 거죠? 고바오만 하는. 세상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지 않나요? 글쎄, 세계적으로 일본 거, 미국 거 뭐 이런 정도만 간간히 보는데 그 명칭 자체도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만화가 문화재가 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네. 훼손되면 네. 문화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복원하기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탑 같은 거 있죠. 네. 불국사, 뭐 다보탑 이런 건 다 네. 훼손되면 그 문화재니까 네. 그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복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만화는 어떻게 복원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복원을 해요? 예. 네. 그리고 만화는 또 선으로 주로 그리는 건데 네. 이게 더 간단해도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복원하게 되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아직 내게 뭐 문의가 오겠죠. 네. 근데 네. 그래서 내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 정성껏 복원을 해야죠. 근데 그게 정말 단 한 컷도 아니고 이 만화가 전체가 다 이렇게 등록 문화재가 된다는 거는 참 이거는 길이 남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탑이라거나 뭐 이런 거라면 꼭 훼손된 거 이제 마모되거나 하면 뭐 더 깎아버린다든지 더 붙인다든지 해서 되겠는데 이건 네. 선만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아, 원칙 그 기술자를 양성해야 될 텐데 네. 뭐 그 정도로까지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대중들이 이제 국민들이 사실 뭐 신문만 펼치면 이제 고바우 영감을 가장 먼저 찾아봤었거든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바우 영감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 또 그만큼 세운 기록도 엄청나더라고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선생님? 한국 기네스에 올라 있죠. 네. 그리고 또 자랑 좀 해주세요, 선생님. 어떤 기록을 또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만화 백과사전이요. 아, 백과사전에. 예, 그 미국에서 나온 거요. 네네. 첼시 하우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네. 거기는 고바우가 한 페이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화로서는 일단 처음이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연재된 만화도 없지 않아요, 선생님? 그게 한 사람이 그린 걸로 그렇게 오래 연재된 건 없죠. 네네. 그 예를 들면 브론디 같은 것도 치쿠양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네. 그 사람 죽고 나서는 그 딘영이라고 아들인가 누가 저작권을 받아가지고 네. 똑같이 또 그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아주 쉬운 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똑같이 그린 사람들이 한 팀이 있거든요. 5사람쯤. 그 사람이 어디 아프거나 해도 그 5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아이디어 내는 사람, 그리는 사람 이 교대로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나야 뭐 내가 아프거나 하면 그만 좀 보고 어떻게 해. 그래도 이렇게 전수하고 이렇게 나중에 계승하실 분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문화재인데. 아유, 글쎄 그게 마땅하지도 않고 뭐 그걸로 끝내도 되고 뭐 그. 네. 저 선생님 예전에 뵙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너무 근데 오늘 뵙고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더 이 고바우 영감이랑 똑같아지셨어요, 선생님. 더 닮아가요. 더 닮아가요. 어떻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요즘은 듣지 않는데 그 전에 똑같. 처음엔 나왔을 때 50년 전, 60년 전은 주인공하고 너무 틀리다고. 아 다르다고. 네. 예. 박고석, 화백 뭐 이런 분들 대개 주인공 닮아가는데 이 사람 같이 그 만화 주인공하고 본인이 이렇게 캐릭터 보기가 이렇게 다른 게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달라뵌다고 이렇게 달라뵈긴 처음이라고 그러더니 자꾸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자꾸 작아지대. 아 그렇죠. 그다음 나하고 비슷해지니까 네네. 주인공이. 그다음에 한 30년 지나니까 그다음엔 주인공하고 닮아간다고 그러대. 그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고 또 그러대. 아 네. 아니 정말 똑같으세요.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바우 영감이 영감이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푸근하잖아요. 친숙하고. 예. 근데 선생님 처음에 뭐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령대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영감을 생각하셨어요? 네. 그 어린이들 오면 만화는 어린이들이 자동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영감으로 해버렸죠. 그럼 뭐 어른들도 보지 않겠냐 그리고 그랬더니 그게 어느 정도 맞았어요. 네. 되게 선도 단순하고 뭐 복잡한 그림이라고는 전혀 없잖아요. 가장 간결화되어 있는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다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모든 상들이 다 담겨져 있고 선생님 근데 어쨌든 이 머리에 지금 올라 있는 저 뭐죠? 이걸 머리카락 한올 머리카락도 어떻게 한올로 이렇게 표현하실 생각을 하세요? 한올 단 한올. 예, 그 아주 극한적으로 단순화하려고요 모든 걸. 얼굴 표정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죠. 그 이제 머리털 하나로 그 놀랬던 빳빳해지고 그 질렸다거나 뭐 어처구니 없을 땐 그 꼬불꼬불해지고. 꼬불꼬불, 예. 그렇지. 보통 땐 그냥 이렇게 퀘션 마크 같이 한번 이렇게 구부러져 네, 있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네. 얼굴 뭐 우습다고 입을 크게 부르고 웃구나 이런 건 상식적이니까 그렇죠. 그 누구나 그랬던 거고 그 남들하고는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아이고 선생님 너무 진짜 뭐 새롭지만 굉장히 경이롭고 이게 감탄스러워요. 왜냐면 얼굴 표정은 전혀 없는데 이 머리카락 한 올로 모든 사람들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가끔 가다가는 얼굴에 좀 이게 표정으로 좀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그 해보셨어요? 생각은 처음부터 없고 끝까지 없었어요. 아마 그 고바오 영감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서나 그 반가운 마음들이 정말 막 샘솟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이걸 준비했어요. 선생님 잠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고바오 영감이 진짜 놀라운 것이 머리카락 한 올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상태는 감정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 보통 때고요. 보통 때, 보통 때. 귀여운 거요. 예. 예. 그 다음에 쭈뼛 선 거는 화났을 때, 놀랐을 때, 놀랐을 때 놀랐을 때. 똑바로 되고요. 예. 그리고 요 물음표, 약간 의문이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약간 네. 그런 마음. 그리고 제일 이제 귀여운 게 요 라면 같은 요 꼬불꼬불한 요 상태. 요게 뭐죠, 선생님? 그때라면은 아직 안 나올 때고요. 그 이제 그 뭐 어처구니 없다거나 뭐 기가 막히다. 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때 그러게 되는 거고요. 네. 이 고바우라는 이름도 사실 글쎄 그 번번이 듣는 얘기인데 네. 그 뭐 우리나라 뭐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성이 좀 저항 의식이 저항 의식. 네, 네. 강하고 네. 좀 무뚝뚝하고 무디고 이제 그걸 나타낸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네. 그래서 고바우라는 이름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음식점에도 많고 뭐 상호로. 그전에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한 5, 60군데 있었는데 서울에만 고바우 문구 뭐 고바우 뭐 서비스 센터 뭐 자동차 수리 뭐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안 봐서. 아, 뭐 요즘에도 뭐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보면 쉽게 알아요. 그전만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정말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선생님 그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글쎄 그렇게 뭐 놀랄 정도로 체감한 적은 없고요. 그 남해에 한번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금산 이라는 데 가서 스케치도 오고 글도 쓰고 근데 옛날엔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없어요. 그 만화도 아동 만화, 성인 만화, 시사 만화 다 한꺼번에 그려야지. 네네. 혼자서 이렇게 분업화되긴 아주 근래 한 20년 안에 분업화됐지. 그때는 혼자 다 해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지국장이 그래 참 희한한 독자도 있다고 뭐가 희한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룻배를 손으로 지어갖고 나와서 신문을 그날 신문을 딱 한 분만 여러 부 가져가면 몰라요. 한 분만 사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신 그래 힘들 텐데 한 2, 3일에 한꺼번에 가지고 가지. 그래 하루에 한 번씩 꼬아서 한 부를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는 꼭 봐야 할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거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와서 그거를 이제 그게 뭐 발동선이면 그냥 금세 한 10여 번이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게 네. 손으로 지는 거 오직 힘들겠어요. 아, 그 나룻배를 이렇게 져가지고. 예, 예. 요즘은 없겠죠 그런 사람. 네. 그 참 기특한 독자라고 그러대. 아유, 그럼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지 적은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네. 어쨌든 난 그래서 아 이런 이거 열독자도 있구나 뭐 그렇게 느꼈죠. 네. 고바우 영감이 워낙에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정말 그 유명한 여배우들하고도 이제 뭐 사진도 찍으시고. 글쎄 뭐 대중 잡지에서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랬지. 찍자고 그러면 그 명동 입구에서 만나서 남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찍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네. 엄영란 씨 어떠냐고 해서 괜찮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거기 엄영란이 거기가 나와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네. 야 엄영란이다 엄영란이다 그러고 일개 소대병력이 쫓아오는데 아이들이 근데 이제 남자는 누구냐 또 그런단 말이니까 또 누구냐 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나기로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엄앵란 선생님하고만 찍으셨어요? 사진을? 제가 듣기로는 아니요. 태연실 선생님. 네. 차유미도 있고 네, 네, 방성자도 있고 네. 또 뭐 몇 사람 있죠. 네, 네. 오늘 이 녹화장에 오실 때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께서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두 분이 금술도 너무 좋으시고 막 잘 챙겨주시고 어디 다닐 때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세요? 항상은 아닌데 이제 네. 요즘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같이 다닙니다. 네.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취미는 뭐 주로 뭘 하세요? 산책하세요? 취미 뭐 영화 보러 간데 뭐 오. 같은 영화를 봐야죠. 뭐. 네. 아, 영화 보러 다니세요? 자주는 안 가고 몇 네. 해 한 번 정도. 네, 네,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 선생님 이 자리에서 이게 고바우가 탄생하는 모습을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한껏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뭐 그렇게.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고 밝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바우의 모습이잖아요. 선생님 한컷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아, 거기서부터 선생님. 고바우 보실 때 어떠셨는지 고바우 영감에 대한 평을 한 말씀. 그 모든 사회 문제를 우선 알 수 있는 창구가 네. 이 고바우였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주 간결한 그 네 칸인가요? 네 컷. 네. 네 칸 속에서
항상 그 기발한 그 사회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는 고바우와 더불어 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이제 멀리서 가끔 뵀는데 참 모르는 분에게 가서 다짜고짜 인사하는 것도 아유 이상하고 무슨 그래서. 말씀? 제가 못 알아듣고 인사를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아유. 고바우만 보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애들도 그때는 그 항상 이 저 만화 같은 것도 쉽게 사볼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고바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런 정치 평론인 동시에 어린 애들도 봐도 재밌는 그렇죠.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네. 우리 시대는 정말 이 고바우의 신화라고 하는 거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도 뭐 진짜 고바우를 보면서 자란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연령층 상관없이 그럼요. 저도 거기도 그럼요, 선생님. 조금 더 젊었을 때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2000년도 벌써 지나서 16년이 지났는데 뭐 네. 그 시사만은 손 띈 거죠. 네. 그리고 그 2000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화 얘기를 아예 입으로 나오면 저 유치원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였까 봐 말을 안 꺼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경무대 변소 치는 거라면 이제 야 뭐 무슨 만화 반이에 뭐 그리고 이제 그저 오는 사람들. 똥 푸는 사람이 예, 예. 지나가도 경무대 똥 푸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하죠. 검열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사후에 자기네들이 보고 야 이건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라가라 하고 뭐 사람이 오고 그땐 검정 세단이 왔어요. 검정 세단이. 예, 그래서 태우고 어디 가대요. 네. 근데 그 노래가 또 이현이가 부르던 거야. 이제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라는 거 있죠. 그게 나와서 이거 일부러 또 이걸 틀었나 해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나 보다 하고 또 갔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이제 문자 오고 이제 저녁 때 오늘 내일 풀려나나 하는데 오래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오래 간다는 건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몸이 금세 보올로 돼요. 육체는 이게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하는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태풍자하는 이런 만화로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또 필화 사건도 겪으시고. 필요 사건이라는 게 지금 뭐 그 잡혀가는 거 얘기죠. 네. 그 사회 돌아가는 세태를 반영하고 또 풍자하다 보니까 막 곤란한 일도 많이 겪고 그러셨는데 선생님, 이 만화가 그러니까 백지로 아무것도 안 그리고 나갔던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네. 검열할 때인데 네. 검열에서는 통과되고요. 실리고 나니까 또 딴소리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곤란하다고. 그게 도련이 어떻게 그 신문이라는 게 한 판 찍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2판, 3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네. 금세 그렇게 바꿀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백지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갔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반응이 커가지고요. 사방에서 새어나가 오고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기이한 글쎄 일이에요. 그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사지국에까지 전부 그렇죠. 전화가 오고 그 오늘 왜 안 나왔냐고 전화가 오니 그 일일이 내가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아마 검열에 통과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 검열관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지.
뭐 민감한 그런 또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한 번 다 완성해가지고 했는데도 다시 그리고 해야 됐던 그런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선생님. 하루는 검열할 때인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쉬겠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안 된대. 괜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4번이나 다시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 만화 주인공으로 그랬죠. 아, 외국 만화 예. 주인공으로. 그랬더니 이건 뭐 장난하는 거냐고 또 그리고요. 네. 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당신네들이 그리라고 그랬죠. 선생님, 어떤 시기가 제일 힘드셨어요? 만화 그리시다가? 계엄령 하에서 자꾸 검열 통과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죠. 네, 네. 그리고 나는 그런 의미로 그리지 않는데 앞서가는 거 있죠, 생각이. 아, 해석을 앞서서 이제 하는. 아니, 내용을 아, 자기네들이 앞서가면서 해석을 해요. 네, 네, 네. 바람이 불어서 그냥 옷이 날아가고 왜 처음에 이게 바람은 자기네들을 가리킨 거다 뭐 이렇게 개를 그리면 의뢰인 나쁜 걸 그리는 거 자기네들. 난 그런 의미로 안 그리는데 자기네라고 자꾸 하니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네.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뭐. 그만큼 이제 그 고바우 영감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되죠. 얘기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 그렇게 이제 어려움도 사실은 좀 많이 겪으시고 또 뭐 정말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막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사 만화를 45년을 넘게 이제 그려오신다는 건 굉장히 이제 굳은 의지, 또 심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좀 그래야 되죠. 네네. 막 흔들리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그런 이걸 해야 적은 별로 없어요. 없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사 만화를 좀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제 시작은 50년대고요. 네네. 그리고 시사 만화로 내용을 바꾼 건 60년대 들어서고요. 사실 요즘에도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만화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시사 만화가의 대가로서, 원로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닮고 싶은 인물로서 선생님, 시사 만화는 이래야 한다는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철학 같은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만화는 게 은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직설적으로 누구를 그려서 이게 나쁜 놈이다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은유적으로 그리는 걸 직설적으로 그리면 오히려 저쪽에서 화만 내고 구실만 주고 속의 목적을 달성 못하죠. 네네. 뭐 불도저 같은 게 이제 도로 닦으라 막 하는데 돌이 앞에 하나 가려막아 있다면 돌만 그래도 남들이 다 제가끔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다 뭐 아니다 뭐 어쩌다 남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걸 남들 어떻게 도리가 없고요. 하여간 좋지 않은 걸 그리면 다 자기네로 권력 가진 사람이 자기네들로 해석을 하대요. 신문은 창문 없는 집 같다.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창문을 내고 싶었다. 근데 굉장히 이 창문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창문은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연 광선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창문이 없으면 완전히 정전이 어둡죠. 그대로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만화가 없으면 그런 격이죠. 아, 창문이 없는. 네. 이제 그림 작업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최근에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도 시간 나면 좀 하죠. 어떤 작업을 하세요, 요즘에는? 요즘은 그 70년대, 네. 80년대 풍속화, 네, 풍속화. 예. 기와집 뭐 이런 거. 그런 걸 좀 그리죠. 장생도 고바우 작업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그거 십장생도라고 했죠. 네, 네, 십장생도 그거 지난번에 네. 2014년에 2014년에 전시하셨던 거.
고바우 영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6년. 이곳은 고바우 영감을 탄생시킨 김성환 화백의 자택이다. 화백의 작품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이동이 불편하지만 지하 1층에 마련한 작업실을 수시로 오간다. 고바우 영감이 수도 없이 그려졌던 김성환 화백의 작업실. 작업실에 가득 채운 그림들은 여전히 그가 현역임을 말해준다. 자연과 서민들의 일상. 그의 그림은 모든 장르를 망라할 만큼 폭이 넓다. 요즘도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별로 없어요, 요즘. 청탁 받아서 그리는 건 요즘 거의 안 해요. 십장생도 그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전시하시고. 예, 그건 건강이 좀 날 때 그린 거죠. 모아서 전시했죠. 동양화 물감으로 그린 십장생도. 십장생도를 통해 그는 새로운 고바우의 모습을 세상에 선보이고 있다. 네컷 만화 속의 고바우가 자연으로 들어간 것. 자연 속의 고바우는 마음을 비운 것처럼 느긋하다. 세월을 따라 자연스레 변화한 그림엔 화백의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조가 담겨 있다. 시사 만화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화백은 붓을 놓지 않았다. 가끔 고바우 영감을 다시 그려달라는 청탁이 들어온다고 한다. 하지만 미련 없이 사양했다. 화백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한다. 이제 그의 고바우 영감은 날카로운 풍자의 옷을 벗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건넨다. 연재 횟수 14,139회. 연재 기간 50년을 기록한 고바우 영감. 기록은 쌓여 역사가 됐다. 옆에 있는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딸이에요. 아, 따님하고. 네. 그러면 따님이면은 우리 고바우 영감은 우리 선생님이신가요? 그때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네컷의 세상에서 나온 김성환 화백. 그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록자다. 고바우 영감 마지막 회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이제 춘풍추우라는 말이에요. 춘풍추우. 춘풍이라는 게 이제 좋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네. 봄바람이니까. 네. 만물이 소생하고 돋아나고 뭐 꽃이 피고 오는 거고. 추우라는 건 이제 가을 비가 오니까 이제 모든 게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우울한 일, 화나는 일. 네.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말하는 거죠. 춘풍추우. 그리고 뭐 오랫동안 봐주셔서 고맙다고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여러분 건강하라고 그리고 안녕이라고 그리고 끝나죠.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선생님? 뭐 담담해요. 그래도. 담담하세요? 네. 지금도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아쉬움은 없으세요? 연재.
그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이렇게 막 말하는 데는 고바우 왜 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시 연재하려면 그 걸림돌이 많아요. 작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도 걸리고 또 그 기자들은 만화가 자기보다 우위에 서는 걸 싫어해요. 또. 국장이나 부국장 이런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이건 안 되겠다 고쳐달라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고바우 만화상도 있고 후배들을 위해서 참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수동, 허영만, 이현세, 황민아 정말 우리나라 대표를 하는 그 만화가들이 이 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선생님. 예. 그 후배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 만드신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죠. 15년? 그렇게 되죠. 네. 뭐 영화고 뭐 이런 건 다 상들이 많은데 그렇죠. 만화는 별로 없대요. 예. 그 사기도 올려줄 겸 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포도 한 잔씩 마시라고 네. 같은 동료끼리 예. 그렇게 해서 만화상을 만들고 상금도 주고 했는데요. 그 메달이 이제 그 순금이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냥 처음에. 네. 근데 그걸 경제적인 도움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 상을 받았다는 의의를 아이, 그럼요. 하고 준 건데 네. 아니 그래도 상을 누군가를 주려고 하면은 뭐 재단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후원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뜻이 모아져야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을 주기가 조금 이게 수월해질 텐데 이걸 직접 어떤 선생님 사비로 다 이렇게 충당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여러 사람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만들려면 더 어려워져요. 이 사람이 좋다, 뭐 어느 사람은 뭐가 어때서 곤란하다 이게 더 시끄러워지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결정해서 주고 그랬죠. 그럼 수상자도 선생님께서 그냥 결정하시고. 네. 네. 명쾌한데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면 점점 더 복잡해져요. 선생님, 생각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나 시사 만화가답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선생님. 그냥 그러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 그리고 명쾌하고 후배 만화가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세요? 이렇게 교류가 좀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죠. 네. 그 후배 만화가들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난 되도록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듯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싫어돼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 이제 올해 기부왕 이거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렇게 막 언론에 노출이 되고 막 기사 나고 이러는 거를 조금 이렇게 꺼려 하셨다고. 예. 뭐 많지는 않지만 더러워요. 나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면 자기도 좀 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근데 그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데. 그 누구 한 사람 특정하게 골라서 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소망 어떤 게 있으세요?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글쎄, 난 6.25 때 겪고 나서요. 그 6.25 때 기록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 책도 나오고 그 일본에서도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 조금 더 힘을 더 들여볼까 그러고요. 기록화에. 근데 우리나라 기록화하려면 한 급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개울이 있으면 그 고급한 그림으로 알고. 근데 웃기는 게 그건 몇천 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 산수들은
예. 네. 내가 다시 한번 좀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끔 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그려봐야겠다. 고바우 영감에 대해서. 글쎄 뭐 조건이 아주 똑 떨어지게 맞으면 뭐 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그 오랫동안 할 생각은 없고요. 네네. 한 1, 2년 정도만. 아, 근데 신문사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꼭.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갖고 계신 계획은 기록화를 조금 더 그리시는 걸로? 네. 네네. 개인적인 소망은? 개인적인 소망은 뭐 시국 경치 좋은 시골에 아담한 집을 짓고 남들 생각하는 거고 다 비슷해요. 네네. 밀나무가 여러 개 서 있고 소나무도 구부러져 있고 거기 달도 떠 있고 그러면 좋고요. 네. 앞에 개울엔 가재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도 이 고바우 영감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본 뭐 정말 많은 그 대중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어쨌든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또 작품 활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대중들과 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과 이렇게 정말 건강 잘 유지하셔서 오래오래 이렇게 만남 좀 이어가 주시고 또 지금 해주신 그런 좋은 말씀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